37개 지역 회원국, 보건부 장차관급이 참석하며 WHO 서태평양 지역 보건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와 함께 국가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기구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대부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기록해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늘과 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날 김용민.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자랑스러운 우리 글 한글의 생일입니다. 573돌 한글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김용민 라이브가 아니라 우리말로 날 김용민으로 했습니다. 우리 기술 감독님 깜짝 놀라셨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 한국 언론인들에게 묻습니다. 다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손에 어떤 특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론의 관심이 잦아든 한참 뒤에 드러날 오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도해서 단독 특종의 스포트라이트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거들떠 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오보를 쓰지 않았다는 직업적 자긍심을 얻겠습니까? 네, 한국 언론 환경에서는 결코 후자를 쳐주지 않습니다. 후자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단독 기사를 내지 못하면 홈런 맞은 투수 마냥 연신 다른 곳 단독을 넉놓고 지켜만 보는 기자가 된다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검사한테 가서 꼬리 흔드는 강아지처럼 뭐 좀 하나 달라고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독 중에 가장 심한 독은 단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린다 그린하우스라는 기자, 그는 단독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연방 대법원을 출입하면서 판결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냉철하고 예리한 필치로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린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결문을 쓰려고 애씁니다. 네, 그렇습니다. 린다는 대법관들을 압도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자 없나요? 나타나면 판검사 모두 벌벌벌 떠는 마징가 제트 같은 기자 말입니다. 국민 10명 중에 약 6명에 이르는 다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각종 언론 보도에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사가 보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민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날 김용민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나팔수가 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한국방송 제1중파방송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이거 어떻게 우리말로 바꿀 수가 없네요. 유를 너, 튜브를 빨대라고 한다면 너 빨대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자,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설문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이 조사는 10월 8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5%의 응답률을 보인 조사인데, 전화를 통해서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통계 보정도 있었습니다. 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 포인트입니다. 네, 자, 한글날 오늘만 우리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네요. 오늘 우리 방송 제목을 한글로 바꿨습니다. 날 김용민 어떻습니까? 1762번 쓰시는 분, 날 김용민 좋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한글을 애용하는 마음,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외래어 줄여서 한번 바꿔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통하게 외래어는 괜찮아요. 어준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어쩌다 계속 외래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노력해서 우리말을 지키는 것도 해볼 만한 노력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봅니다.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시간대별 목록을 수놓은 말말말 날 김용민이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리 올리고 귀 열고 뜨거운 소리 진땀 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과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이 세 차례 진행됐고 이제 영장 여부와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증권사 직원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의 김경록 PB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라는 것이 이 직원의 주장입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사모펀드를 소개해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그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김경록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막힌 사람 돈을 날려먹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여기서 삐 처리된 부분은 KBS였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소개로 KBS 법조팀장과 인터뷰했지만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 흘러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을 진행한 유시민 이사장 역시 KBS 법조팀이 핵심 증인의 인터뷰를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KBS는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검찰에 넘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KBS는 기사를 쓰기 전에 김경록 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방송된 KBS 뉴스9의 리포트 일부 들어보시죠. KBS는 9월 10일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와 만났습니다. KBS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고 설득했고 김 씨의 동의 아래 1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제안서를 자신에게 먼저 가져왔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KBS는 기사를 쓰기 전 김 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김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사모펀드를 소개해준 오촌 조카가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발언이 그러한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률 회계사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실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조범동은 이 사건에서 정경심 교수와 공범이다. 조범동은 주가 조작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 사이의 이 사건은 네. 탈법적 수단을 통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 것에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사기냐 속았냐 이건 성립하지 않고요. 예. 이 둘 사이에는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만 가능한 거죠. 조범동 씨의 실체 이분은 주가 조작범이다. 이 사건에서 적어도 정경심 교수와 관한 한.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이 주가 조작하겠다는 WFM에 돈을 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만약 거기에서 20억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나오면 그걸 나눠 갖는, 아니 뭐 20억으로 비롯된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그와 같은 이해관계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주가 조작범과 주가 조작범에게 돈을 댄 그런 사람이다라면요. 이건 뭐 어려운 사안은 아닙니다.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라고 말했는데 김경률 회계사는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와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유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 대해서 KBS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시민 이사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번 KBS 보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KBS가 기사를 쓰기 전 김경록 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다고 했는데 뉴스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다시 검찰에 물어봐서 확인했다는 것은 취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팩트 취재를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해요? 검사들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분들은 이것이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 하나요? 아니 검사들만 팩트를 제대로 알아요? 두 번째, 피의자잖아요 지금. 예. 9월 10일 현재에도 이미 입건이 돼 있어서 피의자예요. 근데 피의자가 굉장히 용기를 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취재원이잖아요. 이미 김경록 차장과 검찰은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였잖아요. 피의자 대 검찰로. 예. 그런데 검찰에서 계속 기자들에게 흘려준 정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진실성, 사실성 여부를 다시 검찰에 물어봐가지고 확인한다고요? 그게 취재가 아니죠. 김용민 라이브.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검찰개혁 촉구 서초동 촛불 집회로 인해서 주변에 소음이 발생하고 교통이 불편했다.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그러니 집회를 중단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 금지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사람이 10%면 서초동 집회에 동원된 사람은 80%는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초동 집회 동원의 근거를 말했는데요. 그런데 집회로 인해서 주변에 소음이 발생하고 교통이 불편한 것은 서초동뿐 아니라 광화문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박성중 의원 어떻게 생각할까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서초동 촛불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네네. 버스를 대전에서 왔다고 이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건데 그 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출연을 해서 버스를 전세내 가지고 오는 게 어떻게 동원의 근거가 되는 걸까요, 의원님? 그게 보면은 회비가 10,000원 내지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대절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회비를 걷겠죠. 성수기이기 때문에 예. 전세버스 하나 빌리는데 한 10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갑니다. 예. 그러면 40명 타면 10,000원 내면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2만 원 내야 80만 원입니다. 전세 버스 하나 값도 안 됩니다. 네. 누가 간제 동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뒤에서 돈을 대고 있는 주체가 정부이거나 그럼 집권 여당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주당 전국 지구당 당협을 통해서 네. 다 직간접으로 다 관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협이 관여돼 있다. 그건 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렇게 버스를 전체를 동원해서 통째로 이런 능력을 가진 거는 여당이 훨씬 크죠. 서초동 촛불 집회는 주민 피해 오고 교통에 피해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네네. 광화문 집회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이제 그 확신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광화문 집회도 그런 문제는 있겠죠. 네. 안치환의 카오스입니다. 밟히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리저리 쫓기다 몰리다 뒹굴어도 더 이상 갈 곳 없어 도와달라 외쳐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 누구 하나 모든 걸 거느니 하나 없어 알면서 모르는 척 모르면서 다 아는 척 계산기 두드리며 표정 관리하고 있어 두터운 가면들 뿐이야 그래도 세상은 어물쩍 잘 돌아간다 계란으로 바위 쳐봐 눈 하나 까딱이나 미친 것이 나인가 그대인가 저들인가 What a crazy world 불탄지 미꾸라지 저기 내 안에 있어 똑바로 봐 제대로 들어 모든 게 현실이야 미친 것이 나인가 그대인가 저들인가 What a crazy world 누구 하나 모든 걸 거느리 하나 없어 알면서 모르는 척 모르면서 다 아는 척 계산기 두드리며 표정 관리하고 있어 두터운 가면들 뿐이야 그래도 세상은 어물쩍 잘 돌아간다 계란으로 바위 쳐봐 눈 하나 까딱이나 미친 것이 나인가 그대인가 저들인가 What a crazy world 불탄길 미꾸라지 저는 내 안에 있어 똑바로 봐 제대로 들어 모든 게 현실이야 미친 것이 나인가 그대인가 저들인가 What a crazy world What a crazy world What a crazy world 미친 것이 나인가 그대인가 저들인가 What a crazy world What a crazy world What a crazy world 미친 것이 나인가 그대인가 저들인가 What a crazy world 네, 안치환의 카오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KBS 1라디오 한국방송 제1중파방송 날 김용민 듣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청자분들의 많은 문자가 왔습니다. 장현식님 김용민 날로 먹기 예. 이게 저희 방송을 이렇게 응용하셨네요. 제목을 0337번 쓰시는 분 검찰에 재확인했다는 KBS 법조팀의 의견은 이상합니다. 검찰의 내용을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검찰에게 내용을 알려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0031번 쓰시는 분, KBS 진실을 보도하시오. 국민이 주시합니다. 속히 제자리로 실수했다면은 속히 사과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도윤님, KBS 인터뷰 내용하고 알릴레오 인터뷰랑 서로 교차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998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반갑습니다. 우주 저 끝 외계인도 1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이며 자랑스러운 한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글, 우리 말은요, 이 모양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무궁무진한 또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글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글은 우리 결의에게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예. 8355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농구 경기 보면서 들으니 더욱 새롭습니다. 농구를 관람하시면서 저희 시사방송 함께 하시네요. 유머와 재치를 듣고 싶습니다. 천호동의 이봉철님 감사합니다. 이성대님, 유튜브는 너 방송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튜브는 사실 TV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너 방송, 너 방송으로도 김용민 라이브, 날 김용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민은정님, 부산 63번 버스기사님 짱입니다. 간만에 버스에서 김용민 PD, 김용민 MC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달나라 토끼님,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구에서 25,000원 주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어떻게 10,000원 갖고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신 것 같습니다. 바른생각왕님, 군산에서 30,000원 주고 참석했네요. 시민들이 간식을 후원해줘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교통정보 함께 해야겠죠? 교통정보 소식방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정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분기점과 기흥에서 수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소래터널에서 송내, 그리고 자유로 진출로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에서 자유로 진출로와 김포, 또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동창원 3,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3km 정체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와 반포 사이 1차로에 사고가 생겨서 성수대교부터 밀립니다. 이후 성산에서 난지 나들목적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세종대로 광화문 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 전차로 아직 통제되고 있고요. 광화문 세종대로에 모여있는 집회 인원들 중 일부는 행진을 시작해서 효자동 삼거리와 신교동 교차로 쪽으로 나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제되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음악방송 DJ 주진우입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김용민 라이브죠. 오후 5시에 듣는 라디오도 김용민 라이브죠. 저는 김어준은 안 듣습니다. 돼지 김용민이 진행은 정말 잘하거든요.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대화 시간입니다. 한글날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그 주관자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회장인데요. 대표회장인데요. 자, 전광훈 씨는 지난 3일 집회에서 사용처를 묻지 말라면서 헌금을 걷어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런 전광훈 씨에게 따끔하게 한 말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국국민운동 대연합의 오천도 대표인데요. 오천도 대표는 그제 전광훈 씨를 상대로 해서 내란 선동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천도 대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 대표님.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순도입니다. 예,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애국 국민운동 대연합. 이 단체는 어떤 곳인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는 보수이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오천도 대표님 트위터 보니까 말로 애국하지 말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역사는 속일 수 없다. 이런 글을 써놓으셨네요. 네네네. 예, 목소리가 꽤 젊으세요. 지금 아직 젊습니다. 아, 젊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광화문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현재 제가 그 강화문에 네. 그 손호상 앞에서 반일 집회를 했어요. 네. 일본 그 상품 불매 운동 집회를 하고 여기 이제 광화문에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반대했죠. 대통령 하야라는 단체에서. 네네. 그래서 그 동지들이 약간 저를 엿싸워가지고서 이쪽 지금 인사동에 포도나무 집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난 3일 집회 때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말이죠. 오늘 집회 분위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집회 분위기 제가 아까 오늘 거를 이제 쭉 내려오면서 봤는데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관광버스는 뭐 경남, 경북, 울산, 대구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신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고, 네. 뭐 지난 3일하고 똑같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로단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예. 뭐 당연히 어르신들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긴 한데, 지난번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각 지역위원회에 사실상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 뵈던가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어르신들이 그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실 이유가 없죠. 네. 네네. 그러면 이제 동원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겠냐.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네네.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은 이제 주위 분들이 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뭐 리서 봤다, 뭐 동원을 한 것 같다, 뭐 돈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뭐 제가 어떠한 그 확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을 좀 아껴야지. 알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자, 이 집회를 주도한 곳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입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를 맡고 있고 이재호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총괄 본부장인데 우리 오천도 대표께서 최근 이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사유가 뭡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요. 네. 첫째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가라는 자체는 국민들의 그 소유인 국가입니다. 네.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네. 그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는 국가의 통수권자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이 내로 이 전부 다 핏줄이 통하듯이 네. 그곳에 한 곳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강목을 흔들었다. 네. 그다음에 성추행, 문화재 훼손, 뭐 얘기할 거 없죠. 저도 그날 거기서 폭행을 당했으니까요. 오. 예, 왜냐하면 구경하는 사람, 뭐 피켓도 없이 구도 없이 구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 문바다 해가지고 이유도 없이 무르르 와가지고 여기 사람을 패가지고 왼쪽 다리 이렇게 오호. 지금도 절룩거리게 해놨다면은 예. 폭력 집회지 뭡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소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 네네네. 네, 이 사람 그 정광훈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정광훈 씨를 보면 쭉 지금까지 예비, 음모, 선동, 실행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헌법의 그 91조 1, 2항에 의거해서 걸리는 거고 폭력 집회 내란 쯤에 네. 지시법 위반. 그다음에 형법 제 87조 3호에 네. 그 이제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강목을 흔들었잖아요. 40명이. 예. 거기에 이제 탈북민들이 걸려드는 겁니다. 실행을 옮겼기 때문에. 내란죄, 네. 폭행. 그래서 이 정광훈 거기에 같은 정광훈과 같이 있던 MB 그 특임장관을 했었죠. 이재호 씨가. 네네네. 네네.
그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붙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MB, 예? 네. MB 4대강 사업, 예. 예? 광물 해 투자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 밝힐 거죠? 자, 그거 MB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뒷배경으로 이제 따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토착계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또 더 나가면 아베가 무슨 말했어요? 일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정권을 바꾸겠다고. 예. 자,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정광훈하고 이재호 씨를 갖다가 네. 내란죄의 폭력집회 침시법 위반으로 일단은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네. 탈북민 여씨 거기다 이제 동조를 했으니까 46명도 했고요. 예. 이거는 1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광훈 씨가 최근 그 언론 인터뷰에서요. 지금까지 80번 정도 고발당했는데 작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빼면은 다 무혐의다. 끄떡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이제 오찬도 대표께서 제출한 고발장도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무혐의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탄핵. 네. 예. 박근혜 그때 이석기 의원이라고 아시죠? 예. 이석기 의원이 그러면 이분은 그냥 뭐 아로 조직에 뭐 있었다 해가지고 내란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뭐 실행도 안 옮기셨잖아요. 뭐 청와대 가서 뭐 적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럼 이석기 의원도 무죄네요. 또 아로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예, 재판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 자체가 이 양반은 지금 억울한 옥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은 실행 가서 거기 가서 강목 갖고 흔들고 북한의 혁명과 적기가 흘러나오고 그러면 누가 진짜 한 겁니까? 내란죄를. 그럼 이석기 안에 무혐의가 되면 이석기는 바로 석방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충돌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예. 그리고서 통진단도 명예훼손 시켜줘야 됩니다. 네, 명예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광훈 씨는 지난 3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면서 참가자에게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들어온 헌금 규모가 이제 본인 주장으로는 1억 7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대중 집회가 종교 행사로 변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오찬도 대표께서는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한 전광훈 씨의 행동과 의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 집안도 다 크리스찬입니다. 네. 우리 진행자 김영민 우리 진행자분께서 부친께서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제가 이 집회에 오늘 선관위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교회가 아니고 정경분립부에서 자기가 종교인이 됐으면 종교의 양떼들을 갖다 이렇게 먹이고 간식고 살려야 되는 거죠. 그 돈은 다 불이웃돕기 아니면 국회 교회에 헌납해야죠. 그 돈을 갖다가 야이 집회 비용으로 쓴다? 그러면 목사직을 내놔야죠. 네. 네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치 행사나 종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기부금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치 집회는 정당이 주관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런 정당이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교 행사로 볼 수 있는데 이 종교 행사가 과연 이 폭력 시위로 변질됐을 경우 이거를 종교 행사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모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찬도 대표께서는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이 단체의 대표신데 보수 단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전통적인 보수 세력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예. 보수의 가치죠.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든 지키고 우리 문화자를 지키고 앞으로 올 미래에 올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 후손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나라 정말 자유민주주의 나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본 때문에 이 허리가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6.25를 일으켜가지고. 네. 자, 그럼 우리 민족이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보수가 할 일이에요. 그럼 그게 보수가 할 일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보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 역사를 지키고 그 역사를
앞으로 올 우리 후손들한테 그걸 잘 닦아가지고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민족문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보수예요. 이 친일파들이 자꾸 그걸 갖다가 빨갱이 그러니까 그 진보 쪽에 가 있는 거죠. 그거 진짜 그건 보수예요. 네. 그 단체.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 거기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이제 곧 100일이 됩니다. 현재 한일 관계 또 국민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께서는 또 친일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한국 내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또 평가를 하시는지 그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제가 보수지만은 반일 단체입니다. 네. 아주 강력한. 그래서 제가 이 아베 신조는 아마 15년 동안 제가 많이 괴롭히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본의 관계는 지금 무조건 자르고 나가야 됩니다. 일본의 그 습성이 네. 얘네 사무라이들 습성이라서 자 얘네들이 우리가 강북 칠 때 한국에 지금 얘네들 바라보는 거는 시민지 사관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랑 추기시 때 총리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거는 나라의 예법이니까 가주신 게 맞고. 네네. 경제 전쟁에서는 이번 전쟁에서는 꼭 이겨야 된다라는 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그래서 독자적인 기술도 개발하고. 예. 우리 또 중소기업도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대기업이 우리 쪽 기술 우리 중소기업 좀 이렇게 끌어안고 외국에서 대리어 일본어 수출해서 일본에서 우리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애국 국민운동 대연합 오천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라구 의원님이 전광훈 씨의 발언은 우파 진영에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이라면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군요. 어떻게 인터뷰를 좀 했습니까? 네, 저는 그 집회 현장을 바로 옆걸음으로 지나서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석석 오늘따라서 세종대왕 동상이 많이 커 보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분이 현장에 오셨네요. 국회에서만 뵙다가 반갑습니다. 이은재 의원님. 석석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가끔 국회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겐세이는 깽판, 뿜빠이는 분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석석, 쓸 때는 어차피 한글로 씁니다. 지금 나한테 야지 주는 거예요? 의원님, 야지는 놀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석석! 사퇴하세요! 사퇴하십시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573돌 한글날. 자, 오늘은 한글 생일날. 다 함께 축하합시다.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한글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날 발언에서 요즘 우리에겐 세종대왕께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 조국 분단 때문에 남북의 말까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결의 말 큰 사전을 남북이 함께 편찬하기로 2005년에 합의를 했는데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다시 남북이 마음을 모으기 바란다. 라면서 결의 말 큰 사전 편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뜻을 다시 새겨야 한다. 선조들께서 한글을 지키고 가꾸려고 흘리신 피와 눈물과 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이야기를 꺼내면서 1997년에는 응시자가 4개 나라에서 2,692명이었는데 네, 네. 지난해에는 어느덧 76개국에서 32만 9,224명으로 늘었다. 그만큼 세계에서 한국어를 그리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글은 정말 위대한 글입니다. 또 네. 우리말은 또 우리말대로 정말 너무나 멋지고요. 예, 말과 글 최고의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예. 북한도 이 한글날과 비슷하게 기리는 날이 있습니다. 네. 조선글날이라고 해서 조선글날. 1월 15일에 그것도 왜 1월 15일입니까? 그날을 이제 한글로 이제 한글 반포일로 전 북한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역사적 해석이 다를 수가 있나요? 글쎄요. 북한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를 훈민정음 창제일로 기념을 해서 예, 그날로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음력 따지고 뭐 그레고리력 따지는 건 김용민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또 달리 보나 10월 9일을. 네. 알겠습니다. 예, 참 예전에 그래서 이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때 있어도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어서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을 창제하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반대했대요. 그때 최만리의 상소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린 백성들이 니르고저 할 때가 있어지면은 굉장히 피곤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쓰는 한문 이런 것들이 계속 말하자면은 보존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린 백성들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글 말이 없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건지 참 그런 어린 백성을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을 또 돌이켜보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어요.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한글날인 9일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보수단체 같은 경우는 참가 인원을 5,000명으로 일단 신고를 해뒀고요. 그러나 집회 중간쯤에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500만 명. 예, 서울 인구의 절반이. 예, 맞습니다. 이 총괄 대표인 전광훈 한기총회장은 오늘 500만 명을 넘어섰고 오후 2시가 지나면 1,000만 명이 모일 것이니. 네. 전 인구의 서울 시내 인구가 다 한 자리에 광화문에 다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가면 어디 한 일지로까지 나가야 1,000만 명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광훈 목사가 전에 그 서초동 집회 9월 25일 날 했던 그 집회는 3만 명 모였다고. 아주 굉장히 줄여서. 박성중 의원, 서초구청장 지낸 자유한국당 의원도 5만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적게 매겨서 3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 집회는 500만 넘어서 1,000만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도 이에 대비해서 84개 중대 5,000여 명을 상시 인력으로 배치를 해뒀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서는 한글날 기념맞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2019 한글 문화 큰 잔치 한글을 빛낸 여성 이야기는 현재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집회 때문에? 예, 맞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열리게 됐고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현수막 같은 걸 뜯어내는 그런 집회 측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아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 광화문에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왜 광화문에서 그 행사를 예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세종대왕 동상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 게 가장 상징적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보수단체 집회로 인해서 행사가 불발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 학생과 졸업생 60여 명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조 장관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받은 것을 비꼬면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1,000부를 배포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빈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아까 전에 그 북한하고 우리가 훈민정음을 기념한 날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잠시 찾아보니까 북한은 창제한 시점을 기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반포 시점을 기념하고 있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었네. 네. 찾아본 것은 그렇고요. 아이고.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려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이 머리에 굉장히 이거 어떻게 다 봤나.
염려하시는 건 아닌가 또 걱정을 합니다. 여기 예. 스튜디오에 앉아 계시는 네. 김용민 씨도 다 머리에 넣지는 않으니까요. 정치자분들도 너무 골치 아프게 네. 받아들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관이 있습니다. 김수민 씨가 뭔 얘기를 하면 네, 한 귀로 네.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내기에서 틀리신 부분은 머릿속에서 거의 디가우징을 하시는 수준이죠. 망치로 때리는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모았었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정인데 주요 범죄인 배임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수색이 이미 이루어졌다. 증거를 많이 수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판단한 것 같고요. 좀 이례적인 것은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이 피의자가 불출석한 경우는 구속이 10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불출석하고도 구속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된 것이죠. 실제로 조국 장관 동생 이분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3년 동안 구속이 100%였는데 좀 이례적으로 그래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좀 많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을 하면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아서 배임 수재 혐의를 받았는데 관련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구속을 면하는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혐의로 다른 관계자 2명이 최근 구속이 돼서 형평성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졌다면은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떨어지는군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또 사람대로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 있었던 판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우리 헌법이라든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보면 뭐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다른 피의자들도 이런 적용을 받을 것인지 이것이 이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원리 원칙은 불구속 수사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뭐죠? 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져야 하는데요. 현재 지금 국정감사판 자체가 조국 이슈에만 너무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포함된 내용인데요. 저 총선 앞두고 마지막 국감 아니에요.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슈에 완전히 다 짓눌려가지고 한 이슈에 짓눌려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조국 장관 얘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또 사모펀드 얘기가 또 나오고 교문위에서도 또 표창장 얘기가 나오고 어딜 가더라도 조국 장관 일과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국정감사가 타당한 것이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국민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뭐죠?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 측의 법조계 기자들이 진실공방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알릴레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모 차장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김모 차장이 KBS 법조팀장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진실하게 보도해준다고 해서 했더니 기사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사실에 이제 검사실에 들어갔는데 검사 컴퓨터 화면에 뭐 KBS 인터뷰랑 이런 것들이 떠 있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검찰 쪽에 KBS가 흘려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폈고요. 예, 여기 또 이제 김 차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로 덧붙인 것은 정경심 교수가 이제 하드디스크 인멸,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PC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없앴을 것이다. 또 이제 조범동 씨,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를 사기꾼으로 보면은 단순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부는 피해자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KBS는 다시 이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취재원 인터뷰 내용은 유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 교수 자산 관리를 해줬다는 김 차장이 사모펀드 초기 투자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취재에 나섰으며 또 인터뷰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시 뉴스에 기사 2꼭지로 보도가 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모 차장의 변호인도 한 방송사와 만나서 검찰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좀 다른 주장을 변호인하고 이 피의자가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비무장지대 철책 이남의 야생 멧돼지라든지 하천수에서 발견이 안 됐다라고 환경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연천에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그 바이러스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DMZ 내에서 멧돼지 한 개 개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신고 폐사체 8건을 포함해서 10개의 접경지 멧돼지 시료라든지 8개의 분변 시료를 분석을 했는데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환경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그렇다면 다행인데. 네. 이게 또 북쪽에서 넘어왔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 뭐 어떻게 추적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암담하고 답답하네요. 일단 평상시에도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는 좀 감염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9988번 쓰시는 분 김용민 씨,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실 때 계시던 곳, 그곳이 지금의 반포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속겠는데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이걸 내가 왜 속아요? 네, 반포동. 예, 반포. 네, 그 포는 이제 뭐 포고령할 때 포 아니겠어요? 선포할 때 포. 근데 그 반포동의 포는 저기 항구할 때 포자입니다. 네. 마포. 그렇죠. 마포라든지 뭐 다대포. 예, 다대포입니다. 그때 쓰는 포. 자,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걸 한번 속여 먹으려고. 아이고, 9988번님, 감사합니다. 자, 6시 정각 첫 뉴스, 첫 소식, 뭐가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한글날인데, 대통령의 한글날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 저도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범동 씨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둘 다 틀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보수단체 집회.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 둘은 이제 6시 이후에 죽상을.